사무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관은 공무원을 관리하는 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정부와 업무, 공무원 노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난목에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으라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전체 6건인데 처리 결과는 왕거리 2건, 추진 중이 3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첫 번째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을 요강화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직렬 불부합 해소 방안 광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직렬 불부합 부분은 2014년 10월 15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해서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진입 등 정보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발탁 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인사 원칙 준수하고 정의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2011년 1월 1일자로 거창군 읍면공무원의 본청 및 사업소 전입 규정을 폐지를 했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 발탁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관계입니다. 네. 작년에 본의원하고 우리 강철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의 유동원, 부동산 담당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신채호, 유재행,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분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거 기술직을 요하는 자리에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확대에 3,400만 원을 정액해가지고 지금 읍면당 200에서 80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됐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주민자치 관련 성과 보고에 경상남도 주간 주민자치센터 평가 3년 연속 우수를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북상면이 2012년도에 하셨고 2013년도에는 위천면이, 14년도에는 남상면이 이래 해가지고 인센티브하고 기간 표창에 유경자 표창 받았고, 또 행정자치부 주관의 제13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 사례 공모에서도 시상을 했고, 또 행자부 주관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기간 선정에서도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 특별 거부세 1억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 주관의 안심마을 표준 모델 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돼가지고도 특별 교부세를 5억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 주관 안심마을 지역 평가 결과 우수 지역 선정에서도 또 북상면이 받았고 1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한 8억 정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편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CCTV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했는데 그 우리 담당자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주무관 박철현 주무관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안 오셨네. 그리고 김성목 계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그래 그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박철현 주무관은 대통령 표창을 상신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네, 김향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결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요구사항을 이걸 다 완결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일부 완성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인사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직렬 불부합 부분은 그 사실상 사전에 이렇게 또 조율을 하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렇더라도 전입 전보에 관련한 공평성, 형평성에서 발탁 인사가 과연 최소화됐느냐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작년보다 이제 그 근거리 배치를 하려고 애쓴 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인사 원칙을 이렇게 좀 지키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지적을 지적을 하시고 나서 인사가 이래 한 번 있었나요? 한 번 있었는데, 소폭이었죠. 한 번 있었는데 그럼 크게 발탁 인사를 한 그런 부분도 이래 없었고, 그래서 완결로 표현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리를 차원이었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완결로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발끈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탁 인사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면으로 보냈던 사람을 다시 또 청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부분, 이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이렇습니다. 그 당초 이제 그 발탁 인사를 이래 하는 1년 전에 이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이래 간 인원이 이래 있습니다. 간 인원인데 세무직 등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보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행정직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너무 본인들이나 주위에서 너무 순하게 이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3명 정도 이래 나가는데 2명은 전입을 이래 시켰고 한 분이 이래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계속 이렇게 그 면단이 오지 이쪽으로만 이렇게 돌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민 업무에 좀 능하고 그래서 또 면에 또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먼 거리에 면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가족이 계시던 분을 가북으로 보냈다가 가북에 있는 분을 북상으로 보내고 그런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눈여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 인사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 좀 관여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힘 있는 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로 가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주요 부서에 좀 근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좀 그런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번 인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가부하고 위천면에 부면장님 이 지금 승인 공문이 났습니까? 승인 예, 부면장님 예. 났습니까? 예. 그러면 직렬 불부합 부분에 해결을 했습니까? 자, 그 부분은 그 관리 운영 직군이라서 관리 운영 직군이 뭐냐 하면은 옛날 종전에 있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이래 시켜주면서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은 일반직으로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서 뭐 직렬 불부하게 저희들은 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행정직이나 그런 분들은 시험을 취소하는데 경쟁이 없는 운정직은 시험을 안 치고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운영 직군이라고 해서 그 직렬 불부합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요거는 확인을 더 해보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강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의원입니다. 1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그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전면에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잘 조금 되고 뭐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 참고는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네. 읍면별 그 자치센터가 그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이 보니까 약 연간 2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방금 그 지역상 조치 결과에서 또 그 정액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 그 강사료는 1억 1,800만 원인데 총고 예산에 보니까 43%로 됩니다. 43%. 이 별도 과목이지요. 이 운영비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는 별도 과목입니까? 그렇죠? 이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예. 그리고 별도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창읍의 경우는 강사료가 보니까 1,200만 원이에요. 그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잘 되는 그 항목은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간 연장이 아쉽다. 또 자치센터에서 또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해달라는데 못하고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읍면 똑같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강사료를 조금만 더 정액을 해서 원활한 그 자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의 그 보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직렬이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직만 되어 있습니까? 단수입니까? 행정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서기관 또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기관 네. 또는 이거는 4급 주도 되고 5급 주도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저 행정이 말고는 임명이 안 됩니까? 사급 승진하면 그 직렬이 없어지긴데요. 기술 지원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시설 서양이 따로 있는데 네. 부군수의 경우는 네. 그 전직 시험이 면제가 되어서 네. 저 기술직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직만 되네. 지금 현재 네. 뭐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면 안 됩니까? 인사규칙을. 어떤 식으로 뭐 그, 시설직도 예, 시설직도 하고 농업직도 하고 또 뭐 사회복지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4배수 정도. 그래 뭐 고치는 것도 이래 가능한데 이제 네. 직렬 이래 배정하는 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업무가 되어 있는 그런 쪽은 기술직을 그 정원을 두고 그 중에서 관리 업무가 50% 이상일 때는 행정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부서는 기술직 가는 게 이래 맞는데 기술직도 관리 업무가 있는 데는 행정을 두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실제 기술 업무가 없는 뭐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술직 업무가 예를 들어서 뭐 삼복수를 하는 것도만 적어도 한 20% 정도는 돼야 합리적으로 직렬을 뭐 줄 수가 있는데 꼭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또도 네, 네. 감사실장도 뭐 네, 기술직으로 알겠습니다. 보이는 그런 네. 뭐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 환경과장은 산림 환경 녹색 예, 그렇죠. 녹색 환경과장. 녹색 환경과장은 직렬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행정 뭐 환경 화공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복수로 돼 있고 예. 읍면장은 거의 복수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읍면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 경남 도에 내에서 우리 군마 거의 다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저 행정 공무원은 이 직렬을 떠나서 뭐 다 다양하게 가봐야만이 또 이거 두루 부서별로 근무를 해 직무 향상도 되고 이게 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 직렬은 거의 복수직이 돼가지고 다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직렬 안 맞으면 무조건 직무 드립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참 잘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아마 시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부읍면장 직렬은 어떻습니까? 부원면장의 경우는 업 사무소인데 그 행정주사, 예. 세무주사, 예. 사회복지, 농업 이렇게 사복수로 지금 사복도 돼 있네. 한 따위 그 정도를 주고 사복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창업 개발 과장은 개발과장도 그 행정주사, 농업주사, 뭐 시설주사 이렇게 두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군 본청의 홍보 담당하고 공무원 단체 담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담당 주사는 네. 그 직렬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네, 다 갈 수 그 있네. 과에 전체적으로 네. 배정을 이래 해서 네. 그거는 뭐 그 어떤 자리에 그 부서장은 직렬이 정해지는데 담당 주사는 전체적으로 민명, 시설 민명, 뭐 행정 민명 이렇게 돼 있어서 자리를 특정하지는 직렬 불법 않습니다. 아니네. 예, 예. 예, 예. 자리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에 이제 참 시대도 바뀌고 이거 직렬별로 좀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발전이 있지. 직렬 안 받는다고 눈을 어디로 못 간다 이 시켜서도 안 되고. 아이고 기술직 중에서도 뭐 농업이나 뭐 사회복지 시설도 뭐 세무도 좋고 또 홍보에 뭐 자신 있고 잘 업무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또 공무원 단체 담당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벽을 좀 허물자 이깁니다. 그래서 부원면장들도 한 사복수 정도 다 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은 잘 돼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원면장들이 사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돼 있으면 사복수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튼 이 기획감사실장 자리도 이거 직렬을 좀 흘러가지고 본인 생각에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군수가 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 이때까지 뭐 행정직만 다 하고 우리 부군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에 가면은 시설직도 오고 농업직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 부군수가 다른 직렬로 온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없지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부분수는 도에서 하겠지만은 법령상 그래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 자리도 좀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 다 갈 수 있도록 좀 그 담당 좀 해봅시다 이제. 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네, 건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곧 인사철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소문이 여기저기서 무성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군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가 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원,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그 공무직 관리 혈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무직이 지금 75명이죠. 그렇습니다. 예. 고무직 그 선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별도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공모직은 뭐 관리 운영하는 그런 뭐 기준하고 뭐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138쪽에 보면은 원래 그 3명의 기관제가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뭐 조치 결과에 그 이용희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재무과 유동원 씨는 99년도에 그 최초 임명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근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그 근무하고도 늦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자, 유동원 씨는 어떤 업무를 했냐면은 공시직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국비로 공시직 업무를 국비로 받는 공시직 업무를 했는데 국비로 쓰는 인력은 공무직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직 업무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업무는 수시로 필요할 때 쓰지 계속해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쪽에 오래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업무도 이래 보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인력을 3명 주르는 그런 그 조건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으로도 기관제 그 공무직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관직 기관직 공무원 공무직은 기관제를 말합니다. 기관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계획이 앞으로도 지금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직 인건비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별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쓰면 숫자만큼 우리 일반직을 줄여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분들을 지금 현재 기관직 한 10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싹 다 공무직으로 시키면 좋지만은 인건비가 이래 많이 나가니까 공무원을 그만치 줄여야 그 재정 페널티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건비는 뭐 어떻게 결정하고 그 인건비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공무직들 말입니까? 예. 공무직들이 노사 그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이리 합니다. 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군하고 그 비교를 하면 비율이 우리 군은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공무직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군이 뭐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또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래 이제 실제 숫자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닌데 뭐냐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는 그 청소미화원이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미화원이 다른 시군은 대부분 군에서 직영을 해서 공무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 위탁을 해서 공무직 숫자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숫자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훨씬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좀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 공무직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에 지금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다 자치단체 예를 보면은 공무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신규 직원
총 임급에 걸려가지고 신규 직원을 채용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우는 지금 그 수준은 아닙니까? 그 정도 뭐 거의 한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자연 감소되는 저 군하고 읍면의 청사 관리는 결연히 생기도 공무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부 또 유골 말에 나가는 남아 이런 데는 이제 결연히 이래 되어도 공무적으로 안 쓰고 기간제로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하여튼 공무원 정원 관리를 잘 해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표주석 의원입니다. 그 자료집에는 없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2년 6월 20일 제정되어 조례 제 2086호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그럴 겁니다. 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확한 그 정부의 관련 법령은 이래 모르겠는데,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그 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뜻은 이럴 겁니다. 저 갈등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갈등 뭐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갈등 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필요할 때 구성을 이래 수시로 해서 그 사전에 쌍방 간에 갈등 뭐 서로 당사자 간에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조정을 해주는 뭐 그런 뭐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제정된 지 이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 군은 법과 규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 본 의원으로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전혀 체감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조례가 현재 그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갈등 조정 협의회를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구성하거나 그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본 의원이 서면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만한 사안이 우리 군내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인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렇습니다. 뭐 잘 의원님들도 이리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용규 군수님 임기가 4년 끝나고 이제 뭐 지금이 한 1년 뭐 도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이런 일의 민원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있는 업무나 뭐 시책이나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지난 4년간은 뭐 이런 뭐 갈등 관리 뭐 조례 예방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행감 준비 과정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해온 바를 의하면 동조례 제6조의 6조에 의한 갈등 영향 분석 실시 사례는 없어도 각 부서별로 단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주민 설명회나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갈등 예방 노력을 통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있음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러한 갈등 예방 노력으로 최근 3년여 동안 갈등 예방과 해결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년간은 갈등에 관한 부분이 없었고 네. 선거 이후에 지금부터 한 1년 전 그 부분을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법적 타원 문제도 있었고 또 이천 부분 또 남상 레미콘 부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사안 3건이나 예, 예. 있었죠. 네, 특히 이제 동조례 제3조 1항에 따른 군수의 지역 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 자료를 낼 때까지는 저희들이 갈등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 하셨습니까? 예, 예. 네. 의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는 실제 안 됐었고 그 이후에 그 다른 시군 또 서울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네. 필요하시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그 참 국민을 위해서 공포된 조례인 만큼 취지에 맞게 추진해서 잘 살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행정 사무감사다운 감사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고성도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는 본의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그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해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뭔가가 부족하고 아쉽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놓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요 행사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또 느끼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보완까지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으로써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 의원도 화가 나고 한 것도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14년도 거창군 공직자 결속 강화 훈련 교육 훈련에 대해서 본인이 연이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의 계획을 했죠? 그렇습니다. 수의 계획을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실제 이렇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검증이 안 되니까 잘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수계에 관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의 계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수의 계획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는요 이렇습니다. 그 지방 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제가 받은 자료가 한국체육본부 수의계약 근거가 방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조 다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다목은 본의원이 이걸 찾아보니까 다목은 없어졌고 없어졌는데 2015년 12월 30일까지 종전에 그 법을 적용한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8호를 보면 다목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해놨습니다. 다목이. 그런데 과연 그 제25조 8호 다목에 이 수의 계약을 하는 법적 적용이 맞느냐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영남 의원님도 요 지적을 이래 했는데 요 계약 관련 법령상 이래 맞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의 대부분 검증이 된 그런 정부에서 인정한 특별 법인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경남도도 하고 있고 인근 뭐 함양, 합천 또 김해, 진주, 창원도 내나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다른 인근에 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증된 교육기관인가 아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형의 유형의 제품 같으면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는 교육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것도 본 의원은 잘 압니다. 근데 최소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하면은 그 법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제2조 1항 제8호 다목은 전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그럼 다른 군시도도 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다항을 2015년 12월 3일까지는 폐지하는 걸로 아마 한 것 없으면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민간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네. 공정거래 질서에 어긋난다 하는 차원에서 이래 폐지를 이래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찌 정리를 보면 했습니다. 같은 예. 맥락입니다. 내용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특혜이기 때문에 그지요. 그리고 그 한국생산성본부 외에 한국능률협회라고 교육기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 예. 생산성본부 못지않게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 제3조 32조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 한국능률협회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그 경제 77년 경제기획부 장관에 의해서 설립 허가를 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담당 그 직원한테 물으니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냥 해서 제가 본인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법령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네, 그럼 이해를 하고. 차후에 제가 법령상에 문제 있다는 걸 다시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전공적 결속 강화 교육 훈련의 목적에 보면은 두 번째 테마별 지자체 우수 사례 현장 탐방과 체험식 등등 나옵니다. 지난해 그 결속 강화 교육 훈련을 장소를 보면은 A팀이 남부구치소 견학, B팀은 포항교도소 견학, C팀은 영월교도소 견학 외 다른 지역들의 프로그램을 짜 있습니다. 일정이 이거는 뭐 구치소를 교도소를 가는 게 테마별 지자체 우수 사례 현장 답사 개념에서 이렇게 정인 겁니까? 탐방으로?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오해를 이래 하시는데 이 계획이 이래 시행되기 전에는 이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한 2014년 8월 20일 날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혀 뭐 구치소나 뭐 교도소나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별로 서울권 또 서울권을 비롯해서 테마별로 3개 권역을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을 이래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법조타운 관련해서 너무 논란 일이 많으니까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견학하고 온 분이 있고 언론인도 간 분이 있고 자, 아까 말씀 짜주셨는데 그래서 자, 공무원도 그 가서 보고 와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차원이죠. 예, 둘러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교육 겸 공무원들도 현재 교도소 현황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어차피 교육 프로그램 짜는 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사님. 네, 또 다른 의원
네, 강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현철 과장님, 그 정시간 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감사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영란 의원이 보충 질의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비슷하거나 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35%를 차지하는 여성 공무원에 비해 여성 간부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인사행정이 잘못 운영되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또 승진 후보자가 적어서 또 여성 간부가 적은 이유는 결국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수리가 낮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또 낮은 이유는 근무 성적 평등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무 성적이 남성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면 보직이 또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을 수 없었는지 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그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보직을 비선호부수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장군에 있는 여성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은 감사계장을 주고 있고 한 분은 또 주무계장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6월 말에 보면 우리 또 한 명뿐 우리 여성 가정님이 또 공로 여성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또 살기 좋은 도시로 해서 또 여성 친화 도시도 인정을 거창군에서 또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5급 이상 간부진 10%를 여성 모수로 할당할 의향은 있습니까? 글쎄, 뭐 이 사건을 안 해서 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기 인사 시 만약 그 여성 5급이 또 배출되지 않는다면 또 도내에서 여성 간부가 한 명도 없는 거창군이라는 그 오명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하면은 거창군 여성 간부 공무원의 그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저는 평소에 우리 이한철 행정과장은 또 인사 업무에 또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민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현재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누구보다도 그 도에서도 그 행정 업무 또 인사 업무에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짤이 없지만은 이번 인사에 반드시 여성 공무원 5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도 자리에 없습니다. 여성 사무관 이름 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행정관님께서는 군수님하고 또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거 꼭 좀 전달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행정관님도 좀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75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거창에 지금 16개 그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대당. 그런데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은 뭐 형편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참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 방범대 운영은 그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뭐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경찰서 의견을 많이 좀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대당 뭐 같이 나눠주기를 이래 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 주체는 뭐 경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그 방범대가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유명무실하게 또 방범 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지역도 들어 많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방범대에는 하다못해 인센티브라도 해갖고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고 아예 유명무실한 데는 이거 좀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도 옆에 방범대가 잘하는 걸 좀 본보기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방향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경찰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경찰에서 뭐 주관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거는 방향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 방향 제시를 해서 우리 방범대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181쪽에 보면은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우리 그 장군 그 장애인 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스 공장이 뭐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어떤 방식이 되면 좀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비원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저희들은 민간 이탁 사무 요걸 정리를 해놓은 거고 예. 사실 추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서 제가 뭐 이 내용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요거는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할 예, 것 같다 그러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말이 나온 점에 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저 심재수 그 지금 회장님이 그 맡고 위탁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전 작년도 저작년도 해가지고 처음 실제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박스가 불량난 박스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난 박스가 아마 한 2, 3천 개 이 정도는 된 거가 한 1,000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박스를 갖다가 폐기 처분을 해버리면은 완전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재수 그 회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박스가 지금 현재 뭐 인쇄가 불량해서 상품이 안 돼갖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또는 뭐 또 너무 말에 맞춰가지고 자기 물량만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인쇄가 잘못됐던 누구 명의가 많아서 안 찾아갔던 그 박스를 재활용을 하려면은 현재 우리 고창군에 지금 여러 가지 영농 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연락을 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거 택배 박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내서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전량 빨리 없애가지고 돈을 좀 회수를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묵혀놓고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좀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민생활지원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퇴근 시간이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평상시 제가 뭐 느낀 것만 잠깐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125명이 있는데 본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수승대 기간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제는 두 번이나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공무직으로 근로자로 안 되는 바람에 밖에 나갔다가 또 쉬다가 몇 개월 쉬다가 또 그래 들어오고 한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뭐 이동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은 시설 쪽에 전기라든지 또 눈썰매라든지 근데 소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말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수송대가 사실상 관리가 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그래 뭐 기간제로 있다가 또 나갔다가 이번 1월 달에 진짜로 달게 해가지고 억지로 수송대 관리 문제 때문에 사정을 해갖고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은 뭐 인사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모릅니다. 파악을. 그리고 집이 고앞이라서 수송대는 지키미라 해도 간이 아닌데 일반 공무원들 그러면 훨씬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수송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기간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직으로 하려 그러면은 요즘 퇴직한 사람들 있고 하면은 이런 사람 특별한 경우는 좀 군의원이 이야기해도 TO가 다 됐다 하고 주고도 안 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떤 그 저기서 청탁이나 그런 게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진짜 위원들이 볼 때 딱 하고 그런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참가해 줬으면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는 생각 어때요? 또 애로사항이 많죠? 이제 그런 뭐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분야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뭐 보건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보건소도 그런 또,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뭐, 예, 저도. 예. 또 봉급이 작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또 살림가 쪽도 있고 많이 뭐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다 이걸 뭐 기간제를 그 공무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시켜주면 좋지만은 아까 이 말씀드린 이 공무직을 쓰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을 이래 주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소액 인건비 성격이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퇴직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그런 식으로 공무직으로 해주면은 업무상에 큰 애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건비 부분이 지출되니까 예. 공무원을 그만치 또 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애로상이 안 많겠습니까만은 볼 때 너무 딱 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제, 무슨 저는 뭐 말씀인지 간단하게 다 올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